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것저것 원래 전해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새벽 한겨레에 중요한 단독 기사가 떴네요. 김건희의 국감농단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내용이기에 여기에 집중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정대택 씨의 국감 증인 철회를 두고 김건희 씨가 우린 이미 취소시켰었다 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했다면 어떤 경로인지 등을 두고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7시간 녹취록을 통해 김건희 씨가 정대택 씨를 수차례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나 욕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국감 당시는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전 사건들이 어떤 곡절이 있을 수 있다 판단해서 증인 신청을 한 건데, 김건희 씨가 비서라고 부른다는 황 비서한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을 거론하며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건희 씨는 이 기자에게 정대택 증인 채택이 거부됐다고 단정해서 말했다는 거죠. 원래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는데 국감 당일 갑작스레 증인 출석이 뒤집어진 겁니다. 한겨레가 취재해본 결과 실제로 국힘 박완수 의원이 정대택 씨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하네요. 증인 철회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자 국감 자체가 파행 직전까지 갔다고 하고요. 이에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며 그것과 서로 맞바꿨다고 하네요. 진짜 하는 짓들이 그렇게 사태가 마무리된 국감 당일 저녁에도 김건희 씨는 이 기자와 통화를 나눴다는데, 김건희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한테 정해졌다고. 이걸 통과시켜주면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시즌2라는 얘기를 이래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타임라인 순으로도 자세하게 기사에 박제가 돼 있고요. 이렇게 당일 증인 채택이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죠. 참고로 국민의힘은 황 비서의 존재를 묻는 한겨레에 김건희 씨는 수행비서가 없다 라고 지난 18일 답했는데, 그 황 씨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의 부부연을 맺어준 사람이라고 말했던 무정 스님을 사내이사로 재직시켰던 모 전기건업 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놀랍고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후보 마누라가 국민의 힘을 가지고 노는구나, 검찰 캐비넷에 걸린 대표까지 납작 엎드려서 꼬리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쿠키뉴스에서 어제 저녁 이준석 의혹이 윤석열 지지율 흔드나? 그러면서 이준석 리스크란 얘기가 지금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준석 성상납 의혹 때문이라는 건데, 오는 25일 가세연이 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정치권에선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당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둔 시기이기에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준석 리스크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과 화해하는 듯 했지만 당내에선 이후 행보 역시 발목 잡기라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가면 토론회에 나와서 상대 당 후보를 네거티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망신까지 당했는데, 여기서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있고요. 윤핵관 문제보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성핵관 때문에 더 시끄럽다고 하죠. 그래서 평론가들은 제1야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수사가 국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심지어 의혹을 제기한 단체는 가세연이기에 진영 논리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벌써부터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갑작스레 건의 수호에 나선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해명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상 끼리끼리라고 보이는 친윤 퇴물 악플러 진중권 씨의 정의당 복당 소식까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국민의힘이 깽판을 치고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하나씩 득점 포인트를 쌓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국가가 대신하고 더 많이 되돌려드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핵심은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실질적 소득을 늘려드리겠다, 양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전월세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 청년 취업자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 100만원의 특별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중요한 소식들이 묻히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계속해서 보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